안녕하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참으로 귀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70세가 넘은 지금도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며 살아가는 건 누구나 쉽게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조금 조심스러운 주제일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강 이야기입니다. 한 72세 어르신께서 평소 하시던 아침 습관을 반복하시다가 갑자기 심장이 뛰고 눈앞이 흐려지고 결국 쓰러지셨습니다. 그분은 늘 하던 일이니 괜찮겠지 생각하셨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문제는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언제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였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노년기의 건강과 성에 대해 연구해온 비뇨기과 전문의입니다. 수많은 어르신들과 상담하면서 깨달은 건 많은 분들이 아주 자연스럽고 인간적인 행위에 대해 제대로 된 정보를 얻지 못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침 시간대에 흔히 저지르기 쉬운 4가지 실수와 그것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삶의 교훈 채널이 도움이 되신다면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인생의 깊은 지혜와 건강에 관한 이야기를 꾸준히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1. 아침에 물도 안 마시고 빈속에 서두르는 습관.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물도 한 모금 안 마신 채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분들 생각보다 많으시죠? 젊었을 땐 괜찮았을지 몰라도 나이가 들면 몸의 리듬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몸은 밤새 자면서 수분도 빠지고 혈당도 떨어지고 온몸의 순환이 느려진 상태로 아침을 맞이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자극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은 갑자기 빨리 뛰고 혈압은 요동치고 피는 몸 여기저기로 흩어지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특히 뇌랑 심장에 피가 제대로 안 가면 어지럽고 맥이 빠지고 심한 경우엔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 오신 한 어르신께선 아침에 혼자 조용히 그 일을 하시다가 욕실에서 기절하셨습니다. 처음엔 불안해서 공황장애인 줄 아셨대요. 근데 검사해보니 작은 뇌졸중 증상이었죠. 그 어르신 말씀, 평생 해왔던 건데 왜 갑자기 라고 하셨지만 몸은 예전 몸이 아닙니다. 첫째, 아침엔 반드시 물부터 한두 잔 드셔야 합니다. 둘째, 가볍게라도 스트레칭이나 몸을 깨우는 움직임이 필요하고요. 셋째, 너무 무거운 건 아니더라도 간단한 간식이나 과일이라도 드시고 나서 몸에 자극을 주셔야 합니다. 이건 쓸데없이 겁주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 살아오신 그 소중한 몸을 계속 지키기 위해 드리는 조언입니다. 기계도 예열 없이 돌리면 고장나듯 우리 몸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때와 방법을 잘 맞춰야 몸이 고맙다고 반응하는 법이지요. 조금만 신경 쓰시면 훨씬 안전하고 편안하게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당신의 건강은 아직도 충분히 지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2. 매일 아침 스마트폰으로 야한 영상을 보는 습관. 요즘은 스마트폰이 손에 달라붙어 사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많은 남성분들이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직 이불 속에 있는 상태에서 스마트폰을 켜고 야한 영상을 보는 걸 일상처럼 시작하십니다. 에이, 그냥 잠 깨는 용도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말입니다. 그게 생각보다 뇌와 감정에 훨씬 큰 영향을 끼칩니다. 특히 60세가 넘으면 뇌의 도파민 시스템이 예전만큼 유연하지 않습니다. 도파민은 기쁨, 동기부여, 쾌감을 조절하는 뇌 속의 신호물질인데요. 아침부터 강한 자극을 반복해서 받으면 뇌는 점점 둔해지고 자극에 무뎌집니다. 처음엔 오, 괜찮네 하던 자극도 나중엔 이 정도론 감흥이 없네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실제 사람과의 접촉이나 사랑의 순간에서도 감정이 둔해지고 아무리 가까운 아내가 옆에 있어도 마음이 잘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한 남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내는 여전히 좋은 사람인데 이상하게 그쪽으로는 아무 감흥이 없어요. 내가 이상해진 건가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냥 뇌가 아침마다 지나치게 강한 영상 자극에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게 반복되면 실제 사랑보다 화면 속 자극을 더 기본값으로 인식하게 되고 결국엔 진짜 관계에서 뇌가 반응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제안은 간단합니다.
아침엔 스마트폰 대신 고요한 시간과 함께 하세요. 뉴스나 가족 사진을 보는 것도 좋고 그냥 눈을 감고 숨을 고르는 것도 좋습니다. 잠시라도 자연의 리듬에 맞춰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화면이 아닌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 그게 바로 뇌를 회복시키는 첫걸음입니다. 화면 속 자극은 빠르고 강하지만 그만큼 빨리 지나갑니다. 반면 진짜 감정은 천천히 피어나지만 오래 남습니다. 여러분의 뇌와 마음은 여전히 사랑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준비를 방해하지 말아야겠지요. 3. 앉은 자세로 몸을 긴장시킨 채 하는 습관. 이번엔 좀 더 사소해 보이지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르신들 중에 아침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서 허리를 살짝 숙이고 빠르게 해결하시는 분들 계시죠? 시간도 없고 그냥 늘 그렇게 해왔어요 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 자세가 여러분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잘 모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진료한 어떤 74세 어르신은 항상 같은 방식으로 하셨대요. 앉아서 허리 굽히고 허벅지에 힘을 꽉 주고 빠르게 끝내는 습관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감각이 예전 같지 않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끝나도 뭔가 개운치 않아요. 그 원인이 뭐였을까요? 바로 자세였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허벅지를 조이고 골반에 힘을 계속 주는 그 자세가 피와 산소가 성기 쪽으로 가는 걸 막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몸의 성기능은 단순한 감각의 문제가 아니라 혈류와 신경이 얼마나 잘 작동하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그런데 아침마다 그런 식으로 앉아서 길을 막아버리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신호가 둔해지고 감각도 무뎌지고 경우에 따라선 배뇨 문제나 마비 증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젊었을 땐 그런 무리도 버텨냈지만 60세 이후부터는 몸이 예전처럼 회복하지 않아요. 작은 무리가 쌓이면 그게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제가 그 어르신께 드린 조언은 단 하나였습니다. 눕는 자세로 바꿔보세요. 등을 편하게 대고 골반을 열어주고 온몸을 이완시킨 채 천천히 진행해 보시라고 했죠. 몇 주 뒤 그분이 다시 오셔서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아, 이게 이렇게 다르네요. 예전보다 훨씬 편하고 감각도 돌아온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우리가 늘 하던 방식이라고 해서 그게 몸에 좋은 방식은 아닙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의 신호를 더 잘 들어야 하고 자세 하나까지도 배려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몸은 우리가 어떻게 다뤄주는지에 따라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몸은 아직도 회복할 힘이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그 힘을 도와주는 작은 습관의 변화가 필요할 뿐입니다. 4. 끝나고 나서 밀려오는 죄책감과 수치심. 이번 이야기는 조금 더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부분은 말도 꺼내기 어려워하시죠. 하지만 저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남성분들을 상담해오며 육체적인 문제보다 더 깊은 상처는 바로 마음에서 온다는 걸 똑똑히 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끝나고 나면 괜히 허무하고 내가 이 나이에 이러고 있나 싶고 참 초라해져요. 그 마음 정말 이해합니다. 우리 세대는 어릴 적부터 그런 행위는 부끄러운 것, 혼자 하는 건 나쁜 것이라고 배워왔잖아요. 심지어 결혼한 이후에도 나이 들어서도 그 인식이 마음속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아침, 그 외로움 속에서 잠시 위로를 찾았다고 해도 끝나고 나면 마음 한편이 무겁고 자책이 밀려오고 내가 왜 그랬을까? 이게 옳은 일인가? 하는 생각이 스스로를 괴롭히곤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감정이 단지 마음만 무겁게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몸 안에서도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 확 올라가고 그 영향으로 테스토스테론이 억제되고 혈압이 올라가며 면역력이 떨어지고 기억력까지 흐려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피곤함, 집중력 저하, 심지어 발기력 저하의 원인이 바로 이런 감정에서 시작된 경우도 많습니다. 몸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하는 말을 그대로 듣습니다. 나는 더럽다, 나는 약하다, 나는 외롭다는 말을 속으로 반복하면 몸은 그에 맞춰 반응하고 긴장하고 위축되고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나는 자연스럽다, 나는 내 몸을 돌보는 중이다, 이건 건강한 표현이다라고 말해주면 몸은 안정되고 호르몬이 균형을 찾고 회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수치심을 느끼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은 그리고 감정은 이해와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닌 스스로를 위한 작고 고요한 순간이 때로는 삶을 다시 살아나게도 합니다. 어떤 분은 늘 이렇게 고민하세요. 이걸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냥 참아야 하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입니다. 자신을 탓하지 마시고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시간을 자기 돌봄, 희의 시간으로 바꿔보세요. 혼자라고 해서 외로워야 하는 건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 연결되는 순간, 때로는 그것이 가장 깊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여기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 실수는 겉으로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아침에 그냥 평소처럼 하던 행동, 잠깐의 습관, 지나가는 감정. 하지만 그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우리 몸과 마음을 천천히 지치게 만들고 어느 순간 왜 이렇게 예전 같지 않지? 하고 당황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여전히 여러분은 느낄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고 연결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다만 이제는 조금 더 지혜롭게 내 몸의 리듬에 맞춰서 나 자신을 돌보듯이 다가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침은 생각보다 몸이 예민하고 마음도 불안정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엔 무리를 주기보다 물을 마시고 가볍게 움직이고 마음을 다독이는 시간으로 바꾸어 보세요.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시간은 늦은 오후, 해가 기울 무렵, 몸이 가장 안정되고 마음도 여유로울 때 가져보세요. 그 순간은 단지 욕구가 아니라 회복과 존중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아직도 충분히 따뜻하고 느낄 수 있고 존엄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몸은 그 오랜 세월을 견디고 여기까지 함께 온 정말 귀한 친구입니다. 그 친구를 조금 더 아끼고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울렸다면 저희 삶의 교훈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앞으로도 건강과 인생에 대한 깊은 이야기, 혼자 알기 아까운 진심들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이 드는 것이 두려운 세대가 아니라 지혜롭게 나이 들어가는 법을 서로 배워가는 세대입니다. 그 여정을 함께 걸어가 주셔서 감사합니다.